멍청하게 수술했으니 환자가 이 모양이지? 어머니, 제발 환자 앞에서는 이러지 마세요. 닥쳐. 네가 뭘 안다고 의사 흉내를 내는 거야? 흉내요? 저는 정형외과 전문이에요. 시댁 덕분에 의사 가운 입은 주제에 무슨 전문이야? 이제 좀 그만하세요. 정말 지긋지긋해요. 너 지금 뭐 한 거야? 지금 내 뺨을 때린 거야? 며느리가 시어머니 뺨을 때리다니. 어떻게 이런 일이?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강원도 원주의 아침은 여느 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차들이 하나둘 들어서고 환자들은 외래 진료실 앞에 줄을 섰죠. 중소규모지만 지역에서는 제법 알아주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외과 전문의 윤서진은 오늘도 새벽 6시에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38배 나이 그 누구보다 성실하고 실력 있는 의사였죠. 하지만 병원 복도를 지날 때마다 그녀를 향한 시선은 미묘했습니다. 사모님 오셨네. 간호사 한 명이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서진은 들은 척 말고 그냥 지나쳤습니다. 익숙한 풍경이었으니까요. 사람들은 서진을 의사가 아닌 재벌가 며느리로 먼저 봤습니다. 남편 강도윤은 이 병원 경영진의 장남이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정란은 병원 설립자의 부인이자 병원 내에서 일명 황태자 교육의 대모라 불리는 인물이었죠. 서진이 아무리 실력으로 인정받으려 해도 사람들은 그녀를 늘 시댁의 그늘 아래 두었습니다. 오전 회진을 마치고 구내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직원들이 모여 수다를 떠는 시간이죠. 서진은 구석자리에 혼자 앉아 식판을 받았습니다. 저 사람 의사 맞긴 한데 재산이 다 시댁 거 아냐? 멀지 않은 곳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게. 시어머니가 병원 실세잖아. 며느리 의사 만들어준 거지 뭐. 실력이야 있겠지만 우리랑은 다르지. 뒷배가 있으니까. 서진은 숟가락을 들다 말았습니다. 밥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죠. 하지만 태어난 척 천천히 국을 떠마셨습니다. 이런 말들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내가 여기까지 오려고 얼마나 피 말리는 수련을 거쳤는데. 서진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의대 졸업 후 인턴, 레지던트, 전문의 과정까지 밤새 수술실을 지키고 환자들의 생명을 책임지며 버텨온 시간들. 그 누구보다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노력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서진에게 붙는 수식어는 늘 똑같았죠. 재벌가 며느리, 사모님 의사, 뒷배 있는 사람. 오후 수술 스케줄을 확인하던 중이었습니다. 간호사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선생님, 정형외과 쪽에서 난리 났어요. 어서 오시래요. 서진은 가운을 여미고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정형외과 병동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죠. 불길한 예감이 가슴을 눌렀습니다. 복도 모퉁이를 도니 환자 보호자 몇 명이 간호사들을 향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 시어머니 박정란이 서 있었죠. 이게 무슨 일이십니까? 서진이 다가가자 박정란이 차갑게 눈을 돌렸습니다. 당신이 담당한 환자 보호자들이야. 수술 결과가 엉망이래. 저희 외과에서 담당한 환자는 아닌데요? 그래도 책임은 져야지. 이 병원 의사니까.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논리적이지 않은 말이었지만 시어머니 앞에서 반박하기란 쉽지 않았죠.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일단 진정하시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진은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박정란의 표정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경이고 뭐고 결과가 이 모양인데 무슨 소용이야.
환자 보호자 한 명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수술받고 더 안 좋아지셨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서진은 차트를 받아 확인했습니다. 분명 정형외과 수술이었고 집도의도 다른 의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누구도 그녀를 편들어주지 않았죠. 박정란이 낮게 말했습니다. 이 병원 의사들 교육을 다시 시켜야겠어. 이런 식으로 환자를 대하면 안 되지. 서진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아직 폭풍 전의 고요였습니다. 하지만 무언가 잘못 돌아가고 있다는 느낌이 온몸을 감쌌죠. 그날 저녁 서진은 혼자 차에 앉아 있었습니다. 시동도 걸지 않은 채 병원 주차장의 가로등만 바라봤습니다. 왜 아무도 내 노력을 믿어주지 않을까? 창밖으로 눈발이 흩날렸습니다. 첫눈이었죠. 하지만 서진의 마음은 차갑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일찍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젯밤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했죠. 시어머니의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선생님, 오늘 수술 스케줄 확인하셨어요? 간호사 최은정이 차트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았죠. 오늘은 복강경 수술이 2건 잡혀 있었습니다. 집중해야 할 하루였습니다. 네, 확인했어요. 준비 잘 부탁해요. 선생님, 그런데 최은정이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들었죠. 왜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최은정은 어색하게 웃으며 자리를 떴습니다. 서진은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병원 분위기가 어딘가 묘했죠. 오전 회진을 돌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복도를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시선이 따가웠죠.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무슨 일 있나? 서진이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희도. 대답은 얼버무렸지만 분명 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올 무렵이었습니다. 서진의 호출기가 울렸죠. 정형외과 병동에서 급히 오라는 연락이었습니다. 또 무슨 일이지? 서진은 가운을 정리하고 서둘러 정형외과 쪽으로 향했습니다. 복도 끝에서부터 고함 소리가 들렸죠. 어제보다 더 심각한 분위기였습니다. 병동 앞에는 환자 보호자들이 여럿 모여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어쩔 줄 몰라 하며 뒤로 물러서 있었죠. 그리고 그 한가운데 박정란이 서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병원 의사들은 뭘 배운 거야? 박정란의 목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환자들과 보호자들이 모두 쳐다봤죠. 어머니, 무슨 일이십니까? 서진이 다가가자 박정란이 날카롭게 돌아봤습니다. 당신이 왔구나. 잘 됐어. 제가 무슨... 어제 그 환자 기억하지? 수술 결과가 엉망이래. 다리를 제대로 못 쓰게 됐어. 서진은 차트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분명 정형외과 수술이었고 집도인은 정형외과 과장이었죠. 외과와는 관련이 없는 케이스였습니다. 어머니, 이 수술은 제가 담당한 게 아닙니다. 정형외과에서. 그게 중요해? 같은 병원 의사잖아. 박정란의 목소리가 더욱 높아졌습니다. 환자 보호자 한 명이 서진을 향해 손가락질했죠. 우리 아버지가 수술받고 더 악화됐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진정하시고 정확한 경위를 파악해 보겠습니다. 서진은 최대한 냉정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점점 악화됐죠. 박정란이 서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눈빛이었죠. 당신 같은 사람이 의사라고 하니까 이 모양이지. 어머니, 그건 멍청하게 수술했으니 환자가 이 모양이지. 네가 뭘 안다고 의사 흉내를 내. 순간 서진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의사 흉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죠.
환자들과 보호자들, 간호사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였습니다. 어머니, 저는 외과 전문의입니다. 이 수술과는 관련이. 전문의? 웃기지 마. 시댁 덕분에 가운 입은 거면서. 박정란의 말은 점점 더 잔인해졌습니다. 서진의 실력을, 노력을, 모든 것을 짓밟는 말들이었죠. 수술 성공률이 높다고? 그게 다 운이야. 실력이 아니라. 어머니, 병원에서 너 없으면 다들 편할 거야. 솔직히 말해서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숨이 막혔죠. 환자 보호자들은 박정란의 말에 동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요. 의사가 실력이 없으니 환자가 고생하지. 이런 사람한테 수술 맡기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변명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박정란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이 병원에 온 게 실수였어. 도윤이가 당신 같은 사람 데려와서. 그만하세요. 서진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박정란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죠. 실력도 없는 주제에 의사랍시고 환자들 괴롭히고.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괴롭히는 건 너지, 나는 사실을 말하는 거야. 그 순간이었습니다. 서진의 손바닥이 공기를 가르며 박정란의 뺨을 때렸습니다. 딱. 병동 전체가 순간 멈춘 듯 했습니다. 모두가 숨을 죽였죠. 박정란은 뺨을 감싸며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너, 지금 뭐 한 거야? 서진은 떨리는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자신도 믿기지 않았죠. 하지만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만하세요, 어머니. 환자와 보호자 앞에서 의료진을 모욕하지 말라고요. 이게 지금 저는 실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시댁 덕분이 아니에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정란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환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퍼졌습니다. 아이고, 저게 시어머니한테 손을 올리네. 세상에, 며느리가 저래도 되는 거야? 저 집안 끝났다. 끝났어.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죠. 박정란이 차갑게 웃었습니다. 좋아. 아주 좋아.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게. 박정란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병동을 떠났습니다. 서진은 그 자리에 선 채 움직이지 못했죠. 간호사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심장은 터질 듯 뛰었죠. 손은 계속 떨렸습니다. 끝났다. 이번엔 정말 끝이야.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화장실로 들어가 세면대에 손을 짚었죠.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사라지지 않았죠. 박정란의 말들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의사 흉내, 실력 없는 주제에, 시댁 덕분에. 서진은 세면대 물을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뺨을 타고 흘렀죠.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남편 도윤이었습니다. 여보, 엄마한테서 연락 왔어. 무슨 일이야? 서진아,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대답할 수 없었죠. 나중에 얘기할게. 전화를 끊고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화장실 바닥이 차가웠죠. 정말 끝인가? 밖에서는 복도를 오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수군거리는 목소리도 들렸죠. 윤 선생님이 사모님을 때렸대. 진짜? 미쳤나 봐. 저 집안 이제 난리 날 거야. 서진은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계속 들려왔죠.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거울을 다시 봤죠. 창백한 얼굴,
흔들리는 눈빛.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직은. 서진은 가운을 다시 여미고 화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시끄러웠죠. 하지만 서진은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수술실로 향하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오늘 수술은 어떻게든 해내야 했죠. 환자는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의사야. 그게 가장 중요해.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불안이 커져갔습니다. 박정란이 가만히 있을 리 없었죠.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진은 집에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수술을 마치고 의국에 혼자 남아 있었죠. 창밖은 어두웠고 병원 건물만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휴대폰에는 남편 도윤의 부재중 전화가 12통 넘게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걸 용기가 나지 않았죠. 선생님, 아직도 계세요? 간호사 최은정이 의국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죠. 집에 안 들어가세요? 조금만 더 있다 갈게요. 최은정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문을 닫았죠. 서진은 책상 위에 놓인 의학 서적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글자가 눈에 들어오지 않았죠. 오늘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한 걸까? 박정란의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의사 흉내, 실력 없는 주제에 그 말들이 칼처럼 마음을 찔렀죠. 새벽 5시가 되어서야 서진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도윤은 거실 소파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죠. 여보, 미안해. 늦었어. 엄마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죠. 어머니가 먼저 날 모욕했어. 환자들 앞에서. 그래도 손을 올리면 어떡해. 나도 참았어. 계속 참았다고. 참는 게 며느리 도리지. 도윤의 말에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을 눌렀죠.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서진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서진은 평소보다 늦게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주차장에 차를 세우는데 시선들이 느껴졌죠. 사람들이 수군거리며 서진을 쳐다봤습니다. 병원 로비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모여서 뭔가를 보고 있었죠. 무슨 일이에요? 서진이 묻자 간호사 한 명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죠. 선생님, 이거. 게시판에는 공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서진은 가까이 다가가 읽기 시작했죠. 외과 전문의 윤서진 중징계 및 면허 정지 요청건. 서진의 눈앞이 아찔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문서에는 여러 가지 항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의료윤리 위반, 상급자 폭행, 환자 진료 소홀, 병원 명예 실추. 이게 무슨...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중징계래. 면허 정지까지 요청했대.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때렸으니 당연하지. 저 집안 이제 끝났어. 서진은 공문을 다시 읽었습니다. 하지만 믿기지 않았죠. 하루 만에 이렇게 일이 커질 줄은 몰랐습니다. 윤서진 선생님, 병원장실로 오시라는 연락입니다. 행정실 직원이 다가와 말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이고 병원장실로 향했죠. 복도를 걸으며 느껴지는 시선들이 따가웠습니다.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것 같았죠. 누군가는 동정의 눈빛을 보냈지만 대부분은 비난의 시선이었습니다. 병원장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 들어오라는 목소리가 들렸죠. 윤 선생 앉아요.
병원장 김태주는 심각한 표정으로 서진을 맞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여러 문서가 쌓여 있었죠. 이게 사실입니까? 박 이사님을 폭행했다는 게 폭행까지는 아닙니다. 저도 감정이 격해졌다고 상급자에게 손을 올려요? 김태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죠. 병원장님, 저는 환자를 지키려 했을 뿐입니다. 환자를 지키는 게 손찌검을 하는 겁니까? 어머니께서, 박 이사님께서 환자들 앞에서 저를 모욕하셨습니다. 모욕? 어떤 모욕? 서진은 어제 일을 설명했습니다. 박정란이 한 말들, 환자들 앞에서의 수모, 참을 수 없었던 순간들. 하지만 김태준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죠. 그래도 손을 올리면 안 되는 겁니다. 당신도 의사 아니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사회에서 중징계를 요청했어요. 면허 정지까지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서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면허 정지. 그건 의사로서의 끝을 의미했죠. 병원장님, 제발.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이사회 결정에 따라야 합니다. 김태준은 한숨을 쉬며 서진을 바라봤습니다. 동정의 빛이 보였지만 그뿐이었죠. 일단 자택 대기 명령이 떨어질 겁니다. 그때까지 진료는 중단하세요. 네. 서진은 병원장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시끄러웠죠. 사람들의 시선이 등을 찔렀습니다. 의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동료 의사 한 명이 다가왔습니다. 서진 선생,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소문 들었어요. 너무한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의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책상 위에는 담당 환자들의 차트가 쌓여 있었죠. 이제 이 환자들도 못 보는 건가?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죠. 수술 후 회복하던 모습, 고마워하던 눈빛들.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윤이었죠. 여보, 이사회에서 연락 왔어. 면허 정지 얘기까지 나온다는데 사실이야? 응.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 거야? 도윤의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대답할 힘이 없었죠.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돼? 엄마한테 당장 사과해. 서진아, 제발 정신 좀 차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휴대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죠. 점심시간이 되자 구내식당은 더욱 시끄러웠습니다. 서진의 이야기로 가득했죠. 며느리가 시어머니 싸대기를 상상도 못했다. 그 집안 끝난 거 아니야? 면허 정지까지 된대. 의사생활 끝이지. 자업자득이지 뭐. 재벌가 며느리라고 교만했나 봐. 서진은 식당에 가지 않았습니다. 의국에 혼자 앉아 샌드위치를 먹었죠.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자 행정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윤 선생님, 자택 대기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부로 출근 중지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진은 의국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의학 서적들, 환자 차트들, 사진 액자 하나. 많지 않은 짐이었죠. 선생님, 간호사 최은정이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었죠. 최 선생, 괜찮아요. 선생님이 잘못한 게 아닌데 너무 억울해요. 아니에요. 제가 참지 못한 게 잘못이죠. 최은정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은 짐을 다 챙겨 의국을 나섰죠. 복도를 걸으며 지난 시간들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이 병원에 왔을 때의 설렘, 첫 수술의 긴장감, 환자들의 미소, 모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병원 로비를 지날 때 박정란과 마주쳤습니다. 박정란은 차갑게 서진을 노려봤죠. 잘 가요, 윤 선생.
서진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로비를 벗어났죠. 주차장에 차가 서 있었습니다. 서진은 짐을 트렁크에 실었죠. 손이 떨렸습니다. 시동을 걸려다 멈췄습니다. 갑자기 숨이 막혔죠. 핸들을 붙잡고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한 걸까? 아니야. 분명 무언가 이상해. 박정란의 행동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너무 과했죠. 며느리를 이렇게까지 몰아붙일 이유가 있을까? 서진은 차에서 내려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옥상으로 가는 계단이 보였죠. 옥상 문을 열고 나가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11월의 바람은 차가웠죠. 원주 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였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일상을 살고 있었죠. 하지만 서진의 일상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옥상 난간에 기대어 섰습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아찔했죠. 이렇게 끝나는 건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의사가 되기 위해 쏟았던 모든 시간들, 환자들을 위해 밤새 고민했던 순간들, 수술실에서 느꼈던 보람들,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은정이었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어디 계세요? 옥상이요. 지금 내려오세요. 위험해요. 괜찮아요. 그냥 바람 좀 쐬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서진은 다시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이 빠르게 흘러가고 있었죠. 분명 뭔가 있어. 어머니가 날 이렇게까지 몰아붙인 이유가. 서진은 눈물을 닦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직 포기할 수 없었죠. 진실을 밝혀야 했습니다. 옥상 문이 열렸습니다. 최은정이 숨을 헐떡이며 나타났죠. 선생님, 제 선생, 무슨 생각하시는 거예요? 걱정했잖아요. 최은정은 서진을 끌어안았습니다. 서진은 그 품에서 다시 눈물을 흘렸죠. 죄송해요. 걱정 끼쳐서. 선생님은 잘못한 게 없어요. 분명 뭔가 이상한 일이 있어요. 최은정의 말에 서진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일단 내려가요. 두 사람은 옥상을 내려왔습니다. 서진의 마음속에는 작은 희망이 싹텄죠. 뭔가 있어. 분명히.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짐을 현관에 내려놓은 채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죠. 시계가 오후 4시를 가리켰습니다. 평소 같으면 수술실에 있을 시간이었죠. 하지만 이제 그럴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남편 도윤이 들어왔죠.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것 같았습니다. 왔어? 도윤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죠. 응. 이사회에서 연락 왔어. 다음 주에 청문회 연다고. 알아. 서진, 엄마한테 사과해. 이대로 가면 집안이 난리나. 도윤은 서진 옆에 앉았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있었죠. 평소와는 다른 분위기였습니다. 당신은 내 편이 아니야? 서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쉬었죠. 편이고 뭐고 네가 엄마한테 손을 올린 건 사실이잖아. 어머니가 날 먼저 모욕했다고. 그래도 참았어야지.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손을 올리면 어떡해.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죠. 당신도 나를 믿지 않는 거야? 뭘 믿어? 네가 한 행동은 변명할 수 없어. 내가 왜 그랬는지는 생각 안 해? 이유가 뭐든 폭력은 안 되는 거야. 서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남편마저 자신을 이해하지 못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등을 돌린다는 게 이렇게 아픈 줄 몰랐습니다. 서진, 그만두자. 뭘? 이혼. 생각해봐.
순간 서진의 심장이 멎은 듯 했습니다. 귀를 의심했죠. 지금 뭐라고 했어? 이대로는 안 돼. 엄마도 병원도 다 힘들어 하잖아. 그래서 이혼하자고? 너도 힘들잖아. 이렇게 사는 게 행복해? 도윤의 말은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서진에게는 칼처럼 날카로웠죠. 당신, 진심이야? 진심이야. 우리 서로를 위해서라도, 서로를 위해서 당신 혼자 편하자는 거 아니야? 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였죠. 서진아, 나가. 당장 나가. 서진은 소리쳤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일어났죠. 생각해봐. 우리 둘 다 힘들잖아. 도윤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병원도 남편도 모든 게 무너져 내렸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나? 한참을 울고 나서야 서진은 정신을 차렸습니다. 얼굴을 씻고 부엌으로 갔죠. 저녁을 먹어야 했지만 입맛이 없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은정이었죠. 선생님, 지금 통화 가능하세요? 응, 괜찮아. 선생님 댁으로 가도 될까요?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래 와. 30분 후 최은정이 도착했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선생님, 이거. 최은정은 조심스럽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서진은 봉투를 열어 서류를 꺼냈죠. 이게 뭐예요? 지난주 정형외과 수술 기록이에요. 문제가 생긴 그 수술이요. 서진은 서류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수술 차트, 마취 기록, 경과 기록. 하나하나 확인했죠. 여기 이상한 부분이 있네요.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최은정이 차트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마취 기록 부분이었죠. 마취 용량이 기준보다 많아요. 그런데 기록에는 정상이라고 돼 있어요. 이건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분명 조작된 흔적이었죠. 선생님, 사실 그날 수술 차트가 조작됐어요. 뭐라고요? 실수는 선생님이 아니라 마취가 김 과장님이었어요. 그런데 최은정은 말을 멈췄습니다. 두려운 표정이었죠. 그런데 뭐예요? 기록은 선생님 책임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서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믿을 수 없었죠. 누가 그런 짓을?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누군가 의도적으로 조작한 거예요. 서진은 차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꼼꼼히 확인하기 시작했죠. 수술 오류의 원인은 명확했습니다. 마취가 과장의 용량 실수. 하지만 기록은 외과의 판단 착오로 바뀌어 있었죠. 여기, 이 서명은? 서진이 차트 끝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작은 이니셜이 적혀 있었죠. PJR. 박정란? 최은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 이사님 이니셜이에요. 모든 중요 서류에는 이사님 승인이 필요하거든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직접 관여했다는 뜻이었죠. 어머니가 왜? 모르겠어요. 하지만 분명 이유가 있을 거예요. 서진은 차트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워진 하늘이 보였죠. 최 선생, 이거 어떻게 구한 거예요? 의무기록실에서 몰래 복사했어요. 원본은 곧 폐기될 예정이래요. 위험한 일 한 거 아니에요? 선생님이 억울하게 당하시는 걸 볼 수 없었어요. 최은정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진은 그런 최은정을 안아줬죠. 고마워요. 정말. 선생님, 이거 가지고 청문회에서 밝히세요.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할 거예요. 서진은 다시 차트를 펼쳤습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의무기록실에 다른 자료도 있을까요?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접근이 쉽지 않아요. 내일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선생님, 자택 대기 중이시잖아요. 상관없어요. 진실을 밝혀야 해요. 서진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지였죠. 최은정이 돌아간 후 서진은 차트를 다시 펼쳤습니다. 하나하나 분석하기 시작했죠. 마취 용량 오류, 수술 시간 기록 변경, 경과 관찰 누락. 모든 것이 의도적으로 조작된 흔적이었습니다. 왜 어머니가 이런 짓을 날 몰아내려고? 서진의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박정란이 자신을 싫어한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죠. 휴대폰을 들어 도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받지 않았죠. 다시 걸었지만 마찬가지였습니다. 당신도 이 일에 관여한 거야? 의심이 들었습니다. 남편마저 믿을 수 없게 됐죠. 밤늦게까지 서진은 차트를 분석했습니다. 노트의 의심스러운 부분들을 정리했죠. 시간이 갈수록 확신이 들었습니다. 분명 뭔가 더 있어. 어머니가 날 몰아내려는 진짜 이유가. 새벽 2시 서진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병원 내부 시스템에 접근했죠. 아직 계정이 살아 있었습니다. 의무기록 시스템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기록들, 수술 보고서들, 회의록들 하나씩 확인했죠. 그러다 발견한 파일 하나. 경영권 이양 계획서라는 제목이었습니다. 파일을 열자 놀라운 내용이 펼쳐졌습니다. 박정란이 작성한 문서였죠. 며느리 윤서진의 병원 경영 참여 저지 방안.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문서를 읽어 내려갔죠. 전문의 자격을 이용한 경영권 요구 가능성 차단. 의료사고 책임 전가를 통한 신뢰도 하락 유도. 최종 목표는 병원 경영진에서의 완전 배제. 서진은 화면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죠. 나를 몰아낸 이유가 경영권 때문이었어?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죠. 문서 마지막에는 더 충격적인 문장이 있었습니다. 도윤은 경영 능력이 부족하다. 며느리가 병원을 장악하면 안 된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 서진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죠. 어머니, 그렇게까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죠. 분노와 배신감, 그리고 허무함이 뒤섞였습니다. 새벽 6시 서진은 일어나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했죠. 더 많은 증거를 찾아야 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봤습니다.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었죠. 포기하지 않아. 진실을 밝힐 거야. 서진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병원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결심을 다졌죠.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어. 맞서 싸울 거야.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죠. 서진에게는 진실을 밝힐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병원 주차장에 도착한 서진은 잠시 차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사람이 많지 않았죠. 가방 속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어젯밤 찾은 증거들, 조작된 차트, 경영권 계획서 복사본. 손이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았죠. 할 수 있어. 진실을 밝힐 수 있어. 서진은 차에서 내려 병원 뒷문으로 향했습니다. 정문으로 가면 사람들 눈에 띌 테니까요. 의무기록실로 가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새벽 근무 간호사 한 명만 지나갔죠. 윤 선생님? 출근 정지 아니셨어요? 잠깐 볼 게 있어서요. 서진은 어색하게 웃으며 의무기록실 문을 열었습니다. 다행히 사람이 없었죠. 오래된 문서들이 가득한 보관실이었습니다.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서진은 박정란 관련 파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낡은 파일 박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이사회 기밀 문서라고 적혀 있었죠. 박스를 열자 여러 서류가 나왔습니다. 오래된 회의록, 재무보고서, 내부 감사 자료들. 하나씩 펼쳐봤죠. 그러다 멈췄습니다. 의료사고 은폐건이라는 제목의 문서였죠. 서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문서를 펼쳐 읽기 시작했죠. 5년 전 일이었습니다. 정형외과에서 큰 의료사고가 있었죠. 환자가 사망했고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은 사고를 은폐했습니다. 차트를 조작하고 증거를 없앴죠. 그 주도자가 바로 박정란이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서진은 문서를 복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증거는 많을수록 좋았죠. 또 다른 파일을 발견했습니다. 병원 내 여론 조작 기록이라는 제목이었죠. 내용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정란이 직원들을 동원해 서진에 대한 나쁜 소문을 퍼뜨렸던 기록이었죠. 재벌가 며느리, 실력 없는 의사, 뒷배 있는 사람. 모두 계획적으로 만들어진 이미지였습니다. 서진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분노가 치솟았지만 참았죠. 냉정해야 했습니다. 모든 서류를 복사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죠. 누구세요? 행정직원이 들어왔습니다. 서진은 당황해서 서류를 가방에 넣었죠. 윤 선생님? 여기서 뭐 하세요? 자료 좀 찾고 있었어요. 출근 정지 상태시잖아요. 무단으로 들어오시면 안 되는데. 죄송합니다. 급한 일이 있어서요. 서진은 서둘러 의무기록실을 나왔습니다. 행정직원이 뒤를 따라왔지만 신경 쓰지 않았죠. 복도를 빠르게 걸어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숨이 가빴죠. 차에 올라타서야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다. 가방 속 서류들을 확인했습니다. 모두 무사했죠. 이제 청문회에서 이걸 밝히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하나하나 순서대로 배열했죠. 발표 순서도 머릿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사흘 후 청문회 날이 밝았습니다. 서진은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창백한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단호했죠. 할 수 있어. 반드시 이긴다. 병원 이사회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문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윤 선생님 오셨네. 몇몇 동료 의사들이 서진을 반겼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냉담한 시선이었죠. 시작하겠습니다. 행정직원이 문을 열었습니다. 서진은 심호흡을 하고 안으로 들어갔죠. 이사회실은 넓었습니다. 긴 테이블 앞에 이사진이 앉아 있었죠. 박정란도 보였습니다. 윤서진 선생, 앞으로 나오세요. 서진은 준비한 서류를 들고 앞으로 나갔습니다. 오늘 청문회는 윤서진 외과 전문의의 중징계 건입니다. 의료윤리 위반과 상급자 폭행에 대해 논의하겠습니다. 병원장 김태준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윤 선생, 변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진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는 단호했죠. 저는 결백합니다. 그리고 증거가 있습니다. 서류를 테이블 위에 펼쳤습니다. 조작된 차트, 은폐 기록, 여론 조작 문서들. 이게 뭡니까? 한 의사가 물었습니다. 지난 수술 사고의 진실입니다. 차트가 조작됐고 책임이 저에게 전가됐습니다. 의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박정란의 얼굴이 굳어졌죠. 그리고 이건 5년 전 의료사고 은폐 기록입니다. 박정란 이사님이 주도하셨죠. 윤서진, 지금 무슨 짓을 하는 거야? 박정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사실을 밝히는 겁니다. 거짓말. 그런 일 없었어. 여기 다 기록돼 있습니다. 이사님 서명까지요.
서진은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이사들은 서류를 돌려봤죠. 이건 정말 박 이사님 서명이네요. 어떻게 이런 문서가. 박정란은 서진을 노려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죠. 그래, 내가 했어. 그게 어쨌다는 거야? 순간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박정란을 쳐다봤죠. 인정하시는 겁니까?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인정하고 말고. 병원을 지키려면 어쩔 수 없었어. 그게 변명이 됩니까? 변명 아니야. 사실이야. 박정란은 서진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너 때문에 병원이 망가질 뻔했어. 네가 경영에 끼어들면 안 돼. 그래서 저를 몰아낸 겁니까? 그래. 네가 병원을 가져가면 안 되니까. 이사들 사이에서 탄식이 나왔습니다. 박정란의 고백은 충격적이었죠. 미안하지만 병원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널 지킬 수 없다. 박정란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서진은 가슴이 아팠죠.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도윤이 들어왔죠. 엄마, 그만하세요. 도윤아, 더는 못 봐주겠어요. 서진은 잘못한 게 없어요. 도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박정란은 차갑게 웃었죠. 네가 뭘 안다고. 충분히 알아요. 엄마가 서진을 괴롭힌 거 다 알아요. 괴롭힌 게 아니야. 병원을 지킨 거야. 병원보다 사람이 먼저예요. 도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박정란은 흔들리지 않았죠. 사람? 웃기지 마. 병원이 없으면 우리도 없어. 그때 도윤이 서진을 돌아봤습니다. 눈빛이 복잡했죠. 서진, 미안해. 뭐가? 나도. 엄마 편이야. 순간 서진의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남편마저 등을 돌린 거죠. 서진, 그만두자. 우리 이혼하자. 도윤의 말은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믿을 수 없었죠. 당신 진심이야? 진심이야. 미안해. 도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진은 무너졌죠. 병원도 남편도 명예도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사들은 잠시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죠. 윤서진 선생, 면허 정지 3개월을 명합니다. 그리고 병원과의 계약도 해지합니다. 서진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죠. 정의는 없는 건가요? 서진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의보다 병원이 중요합니다. 병원장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박정란을 봤습니다. 박정란은 승리자처럼 웃고 있었죠.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었나? 서진은 이사회실을 나왔습니다. 복도가 빙글빙글 돌았죠. 숨이 막혔습니다. 화장실로 달려가 세면대를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죠. 끝이야. 정말 끝이야. 청문회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며칠간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죠. 휴대폰은 꺼뒀습니다. 누구의 연락도 받고 싶지 않았죠.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정말 끝인가? 서진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청문회에서 증거를 제시했지만 소용없었죠. 권력 앞에서 진실은 무력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무시하려 했지만 계속 울렸죠. 선생님, 저예요. 최은정이요. 최은정의 목소리였습니다. 서진은 일어나 문을 열었죠. 선생님, 이게 무슨... 최은정은 어두운 집 안을 보고 놀랐습니다. 서진의 모습도 말이 아니었죠. 들어와요. 두 사람은 거실에 앉았습니다. 최은정이 가져온 음식을 꺼냈죠. 드세요. 제대로 못 드신 것 같아서요. 고마워요. 서진은 억지로 몇 숟가락 떴습니다. 입맛이 없었지만
최은정을 위해서라도 먹어야 했죠. 선생님, 청문회 결과 들었어요. 너무 억울해요. 괜찮아요. 이미 예상한 일이었어요. 아니에요. 분명 더 많은 증거가 있을 거예요. 최은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들어 최은정을 봤죠. 무슨 말이에요? 의무기록 보관실에 오래된 자료들이 더 있어요. 아직 폐기 안 된 것들이요. 하지만 이미 찾아봤잖아요. 더 깊은 곳에 있어요. 지하 창고요. 서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희망의 불씨가 다시 살아났죠. 지하 창고라면 거긴 아무도 안 가요. 오래된 문서들만 쌓여 있죠. 혹시 거기에 가봐야겠어요. 서진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최은정이 놀라며 말했죠. 지금요? 늦기 전에 가야 해요. 곧 폐기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두 사람은 밤을 기다렸습니다. 어두워진 후에 병원에 가는 게 안전했죠. 밤 11시 병원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야간 경비원이 순찰 중이었지만 피할 수 있었죠. 지하로 내려가는 계단은 어두웠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조심스럽게 내려갔죠. 여기에요. 최은정이 낡은 철문을 가리켰습니다. 문을 열자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죠. 창고는 넓었습니다. 오래된 박스들이 가득했죠. 서진과 최은정은 하나씩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진이 낡은 파일 박스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뭐지? 박스를 열자 오래된 서류들이 나왔습니다. 10년 전 기록들이었죠. 하나씩 펼쳐보다가 서진의 손이 멈췄습니다. 내부 고발 문건이라는 제목이었죠. 최 선생, 이것 좀 봐요. 두 사람은 문서를 함께 읽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죠. 10년 전 박정란이 주도한 대규모 의료사고 은폐 사건이었습니다. 환자 5명이 사망했고 유족들에게는 거짓 설명을 했죠. 차트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고 증인들을 회유했습니다. 모든 걸 박정란이 지시했죠. 이건 범죄잖아요. 최은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명백한 범죄예요. 서진은 문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이 있었죠. 내부 고발자가 있었습니다. 당시 젊은 의사였던 누군가가 양심 선언을 하려 했죠. 하지만 박정란이 막았습니다. 협박하고 회유하고 결국 그 의사를 병원에서 내쫓았습니다. 의료계에서 매장시켰죠. 이 의사 누구예요? 최은정이 물었습니다. 서진은 문서 끝을 봤죠. 김태준? 순간 둘 다 숨을 멈췄습니다. 김태준. 현재 병원장이었죠. 병원장님이 내부 고발자였다고요? 그렇게 보이네요. 서진은 다른 문서를 찾았습니다. 김태준이 쓴 양심 선언문이었죠. 나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습니다. 환자들이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병원은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하지만 이 선언문은 세상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박정란이 막았죠. 그래서 병원장님이 박 이사님 말을 따르는 거였구나. 최은정이 깨달았습니다. 약점을 잡힌 거예요. 그래서 평생 박정란 이사님 밑에서 서진도 이해했습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순간이었죠.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다른 박스들도 열어봤죠. 또 다른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병원 경영권 승계 계획이라는 제목이었죠. 문서를 펼치자 가족관계도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박정란, 남편, 아들 도윤, 며느리 서진. 서진의 이름에는 빨간 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옆에 메모가 적혀 있었죠. 전문의 자격 보유, 경영 참여 가능성 높음, 반드시 제거 필요. 서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계획된 일이었죠.
처음부터 끝까지. 선생님, 최은정이 다른 문서를 가져왔습니다. 여론 조작 세부 계획서였죠. 내용을 보니 소름이 돋았습니다. 박정란이 직원들에게 지시한 내용이었죠. 윤서진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확산, 재벌가 며느리 실력 없는 의사, 뒷배 의존형 인물로 각인시킬 것, 모든 게 계획이었습니다. 서진을 향한 시선들, 수군거림들, 무시와 멸시, 전부 박정란이 만든 것이었죠. 서진은 주저앉았습니다. 충격이 너무 컸죠. 선생님,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니, 괜찮지 않아요.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분노보다는 슬픔이었죠. 왜 이렇게까지? 마지막 문서를 펼쳤습니다. 박정란이 직접 쓴 메모였죠. 며느리 윤서진은 뛰어난 의사다. 하지만 그게 문제다. 실력이 있으면 경영권을 요구할 것이다. 도유는 무능하다. 며느리가 병원을 장악하면 우리 가문은 끝이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제거한다. 서진은 메모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지만 사실이었죠. 나를 몰아낸 이유가 그거였어? 능력이 있어서, 실력이 뛰어나서, 병원을 잘 운영할 수 있어서, 그래서 제거 대상이 됐던 거죠. 선생님, 이제 알았잖아요. 다시 싸워요. 최은정이 서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떻게요? 청문회에서도 졌잖아요. 이번엔 달라요. 결정적 증거가 있잖아요. 서진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수많은 문서들, 증거들이 있었죠. 맞아요. 이걸로. 서진은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달라졌죠. 모두 복사할 거예요. 하나도 빠짐없이. 두 사람은 밤새 문서를 복사했습니다. 중요한 것들은 사진도 찍었죠. 새벽 4시가 되어서야 작업이 끝났습니다. 가방 가득 증거들을 챙겼죠. 이제 뭐 할 거예요? 최은정이 물었습니다. 이사회를 다시 여는 거예요. 제대로 된 재판을요.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을 거였죠. 병원을 나오며 동이 트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죠. 감사해요, 최 선생. 당신이 없었으면 못했을 거예요. 아니에요. 선생님이 이겨야 해요. 정의를 위해서요.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서진은 차에 앉아 증거들을 다시 확인했죠. 이번엔 진다. 반드시. 서진은 시동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싸움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죠. 집으로 돌아온 서진은 증거 서류들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하나하나 순서를 정리했죠. 이번엔 실수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까지 발표 순서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말할지, 어떤 증거를 먼저 보여줄지 머릿속으로 수십 번 시뮬레이션 했죠. 이번엔 진다.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하늘이 밝아오고 있었죠. 아침이 되자 병원장 김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병원장님, 저 윤서진입니다. 윤 선생? 무슨 일이요? 긴급 이사회를 요청합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습니다.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윤 선생, 이미 결정된 일인데 병원장님도 아시잖아요. 진실을요. 순간 침묵이 흘렀습니다. 김태준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은 듯 했죠. 내일 오후 2시 이사회실로 오시오.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진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죠. 다음 날 오후 서진은 이사회실 문 앞에 섰습니다. 가방 속엔 모든 증거가 들어 있었죠.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이사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란도 보였죠. 냉소적인 표정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이사회를 소집했죠?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서진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죠.
또 쓸데없는 자료 가져온 거야? 박정란이 비웃었습니다. 이번엔 다릅니다. 서진은 첫 번째 문서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10년 전 의료사고 은폐 기록이었죠. 10년 전 환자 5명이 사망한 사건입니다. 박정란 이사님이 은폐를 주도하셨죠. 이사들이 서류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죠. 이건 어디서 구한 거야? 박정란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하 창고에 있었습니다. 폐기하지 못한 증거들이요. 그건 박정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서진은 두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내부 고발 문건이었죠. 그리고 이건 내부 고발 문서입니다. 당시 젊은 의사가 진실을 밝히려 했죠. 병원장 김태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의사를 박정란 이사님이 협박하고 매장시켰습니다. 의료계에서 완전히 제거하려 했죠. 윤서진, 그만둬. 박정란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서진은 멈추지 않았죠. 그 의사가 누군지 아십니까? 서진은 김태준을 바라봤습니다. 바로 김태준 병원장님입니다. 이사회실이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김태준을 쳐다봤죠. 병원장님, 사실입니까?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김태준은 고개를 숙였죠. 사실입니다. 그래서 병원장님은 평생 박 이사님 말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세 번째 문서를 꺼냈습니다. 경영권 승계 계획서였죠. 저를 제거하려던 계획입니다. 제 이름에 빨간 줄이 쳐져 있죠. 이사들은 문서를 돌려봤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었죠. 전문의 자격 보유, 경영 참여 가능성 높음, 반드시 제거 필요. 박정란 이사님이 직접 쓰신 겁니다. 거짓말이야. 조작된 거야. 박정란이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필체 감정을 받아도 됩니다. 이건 분명 이사님 글씨예요. 서진은 마지막 문서를 꺼냈습니다. 여론 조작 계획서였죠. 그리고 이건 저에 대한 여론 조작 기록입니다. 재벌가 며느리, 실력 없는 의사. 모두 계획적으로 만든 이미지였습니다. 이제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눈빛은 단호했죠. 박정란은 주저앉았습니다.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죠. 서진, 그건 네가 알면 안 되는 문서였어. 왜요? 진실이 두려워서요? 진실? 웃기지 마. 나는 병원을 지킨 거야. 병원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신 거죠. 서진의 말에 박정란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사들은 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서진은 밖에서 기다렸죠.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오세요. 서진은 다시 이사회실로 들어갔습니다. 이사들의 표정이 진지했죠. 긴 논의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병원장이 일어나 발표했습니다. 박정란 이사의 병원 경영권을 박탈합니다. 박정란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윤서진 선생의 면허 정지 청구를 철회합니다. 명예를 회복시킵니다. 이사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숙였죠. 감사합니다. 하지만 서진의 표정은 밝지 않았습니다. 박정란이 서진을 노려봤죠. 만족해? 이제 병원이 내 거야. 아닙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 병원을 떠나겠습니다. 이사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놀란 표정이었죠. 왜 그러시오? 이제 복직할 수 있는데. 병원장이 물었습니다. 의사가오는 명예입니다. 서진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걸 더럽힌 건 제가 아니라 이 병원입니다. 윤 선생, 환자를 위한 병원이 아니라 권력을 위한 병원이었습니다. 서진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는 이제 진짜 의사로 살고 싶습니다. 두려움이 아닌 사랑으로 환자를 진료하고 싶습니다. 박정란이 비웃었습니다. 후회할 거야. 이 병원 떠나면 갈 곳 없어. 상관없습니다. 환자가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서진은 이사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이사회실을 나오며 복도를 걸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병원을 둘러봤죠. 의국으로 가서 남은 짐을 챙겼습니다. 많지 않았죠. 의학 서적 몇 권, 사진 액자 하나. 선생님, 최은정이 달려왔습니다. 이겼어요? 응, 이겼어. 그럼 복직하시는 거예요? 아니, 떠날 거야. 최은정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이제 다 해결됐잖아요. 여기선 더 이상 진짜 의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최은정은 눈물을 흘렸죠. 선생님, 어디로 가세요?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환자가 필요한 곳으로 갈 거야. 두 사람은 포옹했습니다. 긴 포옹이었죠. 서진은 병원을 나섰습니다. 가을 바람이 불었죠. 상쾌했습니다. 주차장에서 마지막으로 병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안녕. 서진은 차에 올라탔습니다. 시동을 걸고 병원을 떠났죠. 백미러로 보이는 병원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과거가 멀어지는 순간이었죠. 이제 새로 시작이야. 서진은 앞을 바라보며 운전했습니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이었죠. 6달이 흘렀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 겨울이 찾아왔죠. 첫눈이 소복이 내려 마을을 하얗게 덮었습니다. 작은 보건지소 앞에 서진이 서 있었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모습이 첫눈과 잘 어울렸죠. 의사 선생님, 안녕하세요. 초등학생 아이들이 손을 흔들며 지나갔습니다. 서진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어 줬죠. 조심히 가. 원주 병원을 떠난 후 서진은 이곳 산골 마을로 왔습니다. 의사가 없어 어려움을 겪던 곳이었죠. 보건지소는 낡았지만 서진에게는 가장 소중한 공간이었습니다. 보건지소 문을 열고 들어가자 따뜻한 온기가 감쌌습니다. 난로가 활활 타고 있었죠. 선생님 오셨어요? 간호조무사 이순자가 반겼습니다. 50대 중반의 다정한 분이었죠. 네, 오늘 환자 많아요? 어르신 몇 분 오셨어요. 감기 때문에요. 알겠습니다. 진료실로 모셔주세요. 서진은 청진기를 목에 걸고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첫 환자는 70대 할머니였죠. 할머니, 어디가 불편하세요? 기침이 멈추질 않네요, 선생님. 가슴 좀 들어볼게요. 서진은 청진기를 대고 조심스럽게 진찰했습니다. 원주 병원에서와 똑같은 정성이었죠. 감기인데 조금 심하시네요. 약 드시고 푹 쉬세요. 고맙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마을이 살맛나요. 할머니의 말에 서진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진짜 의사가 된 기분이었죠. 오전 내내 환자를 봤습니다. 감기 환자, 관절염 어르신, 상처난 아이. 하나하나 정성껏 진료했죠. 점심시간이 되자 이순자가 도시락을 가져왔습니다. 선생님 드세요.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감사합니다. 같이 먹어요. 두 사람은 진료실에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식사였죠. 선생님, 여기 오시길 잘하셨어요.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저도 행복해요. 진짜 의사가 된 것 같아요.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죠. 세상이 하얗고 순수해 보였습니다. 예전엔 큰 병원에서 일하셨다면서요? 네, 하지만 거긴 제 자리가 아니었어요. 여기가 선생님 자리인가 봐요. 이순자의 말에 서진은 미소 지었습니다.
오후에도 환자들이 찾아왔습니다. 독감 예방접종을 맞으러 온 아이들, 혈압약을 받으러 온 어르신들. 서진은 한 명 한 명 정성껏 돌봤죠. 선생님, 우리 손자가 학교 다녀온 후로 열이 나요. 할아버지 한 분이 손주를 데리고 왔습니다. 서진은 아이의 이마를 짚어봤죠. 많이 뜨겁네요. 진찰해 볼게요. 꼼꼼히 진찰한 후 처방을 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연신 고맙다며 인사했죠.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살아요.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더 감사하죠. 서진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원주 병원에서는 느낄 수 없던 보람이었죠. 해가 지고 진료가 끝났습니다. 서진은 진료실을 정리하며 하루를 마무리했죠. 오늘도 수고하셨어요, 선생님. 순자 선생도 수고하셨어요. 이순자가 퇴근하고 서진은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한 보건지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죠. 첫눈이 보건지소 창문에 쌓이고 있었습니다. 고요하고 평화로웠죠.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거기에는 편지 한 통이 있었죠. 한 달 전에 받은 도윤의 편지였습니다. 천천히 꺼내 다시 읽었습니다. 서진에게 오랜만이야. 네가 잘 지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 다행이야. 그때 너를 지키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나는 비겁한 사람이었어. 엄마 편을 들고 너를 혼자 두고 용서를 바라는 건 아니야. 다만 네가 행복하길 바라. 진심으로. 그리고 고마워. 네가 진실을 밝혀줘서. 병원은 많이 변했어. 엄마도 반성하고 계셔. 늦었지만 말이야. 잘 지내. 행복해. 도윤. 서진은 편지를 접어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원망은 없었죠. 이미 다 흘려보냈습니다. 행복하세요, 도윤 씨. 서진은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마음속 마지막 짐을 내려놓는 순간이었죠. 가운을 벗고 코트를 입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갈 시간이었죠. 보건지소 불을 끄고 나오는데 마을 할머니 한 분이 다가왔습니다. 선생님, 이거 드세요. 막걸리하고 전이에요. 할머니, 이럴 필요 없으신데. 아니에요. 선생님 덕분에 우리가 편안한데 이것도 못 드려요? 서진은 감사하게 받았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죠. 숙소는 보건지소 옆 작은 관사였습니다. 방 하나, 부엌 하나. 작지만 충분했죠. 막걸리 한 잔을 따랐습니다. 창밖 눈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셨죠. 참 많이 왔구나. 지난 6개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습니다. 병원에서의 아픔, 이혼, 명예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죠. 진짜 자신을 찾았으니까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최은정이었죠. 선생님,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제 선생은? 저도 잘 지내요. 병원은 많이 달라졌어요. 환자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다행이다. 선생님 덕분이에요. 선생님이 진실을 밝혀주셔서요. 아니야. 다 함께 한 거지. 두 사람은 한참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황도 전하고 안부도 물었죠. 전화를 끊고 서진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죠. 노트북을 열어 일기를 썼습니다. 매일 쓰는 습관이 생겼죠. 오늘은 환자 12명을 봤다. 모두 감사하다는 말을 했다. 나도 감사하다. 여기 올 수 있어서, 진짜 의사가 될 수 있어서 더 이상 두렵지 않다. 누군가의 며느리도 재벌가 사람도 아닌 그냥 의사 윤서진으로 산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 일기를 닫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했지만 마음은 편안했죠. 눈을 감으니 환자들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고맙다며 웃던 할머니,
건강해진 아이들, 믿어주는 마을 사람들. 나는 내가 지킨다. 서진은 속삭였습니다.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었죠. 새벽에 눈을 떴습니다. 창밖을 보니 눈이 그쳤더군요. 세상은 온통 하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가운을 입고 보건지소로 향했습니다. 새하얀 눈길을 걸으며 서진은 미소 지었죠. 좋은 하루가 될 거야. 보건지소 문을 열자 이순자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선생님, 일찍 오셨네요. 오늘 환자 많을 것 같아요. 눈 때문에 넘어진 분들 있을 거예요. 역시 선생님. 두 사람은 웃으며 진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아침 햇살이 보건지소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에 반사된 빛이 영롱했죠. 서진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행복하다. 진짜로. 원주 병원의 화려함은 없었습니다. 높은 연봉도 명예도 없었죠. 하지만 여기엔 진짜가 있었습니다. 환자를 향한 진심, 사람들의 신뢰, 의사로서의 보람. 그것으로 충분했죠. 첫 환자가 들어왔습니다. 어제 온 할머니였죠. 선생님, 약 먹고 많이 좋아졌어요. 정말 다행이네요, 할머니. 서진은 진심으로 기뻤습니다. 이게 진짜 의사의 행복이었죠.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평범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 서진은 오늘도 환자들을 맞을 준비가 됐습니다. 흰 가운을 여미며 서진은 다시 한번 속삭였습니다. 나는 내가 지킨다. 그리고 환자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자신 있는 걸음이었죠. 창밖으로 따뜻한 겨울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